저희 이제 5강 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코로나19에 안전하리라고 보고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집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단 상담자의 역할, 오늘은 집단원, 그러니까 상담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떤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되는가, 그런 주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3교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겠는데요. 그래도 진도 때문에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진도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템포를 좀 늦춰야 천천히 나가죠. 자, 집단원 또는 집단 참여자. 집단은 누구냐?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을 집단이라고 말한다. 상담 집단에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분들이 참여해서 상담 집단에서 계획된 프로그램 일정에 참여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참여는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상담 집단은 크게 이제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이런 데서는 정상적인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거기에는 이제 물론 개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가 수련회처럼 캠프처럼 모이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의 목적과 목표는 이제 그 집단의 설립 목적과 또 학급이면 학교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집단은 대체로 건강한데 그래도 한번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 자신에게 뭔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 한번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상담 집단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치료 집단, 이제 5명 미만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죠. 신경정신과나 이제 이런 그 임상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 의사와 함께 이렇게 치료 집단을 구성해서 치료하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크게 집단을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세 수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집단이 있는 거죠. 어린이집, 그죠? 집단이죠. 조직 문화를 들으셨으니까 조직 문화 이론에 집단 상담 이론을 접목하면 원장님이 집단 상담자가 되고 그 원이 집단 구성원들의 직업 수행과 직무 수행과 함께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또 뭐 교사회의라든지 장학을 통해서 상담이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후반에는 적용을 시키겠다 그랬죠. 여러분 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일단 구성된 그 집단 안에서 조직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해소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그 기술을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상담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그 원장님과 선생님들 또 이 영유아들은 자동적으로 집단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습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가 있죠. 제가 학급,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합급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이것도 이제 집단 상담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되죠. 그래서 과대표도 세우고 정무도 세우고 굉장히 협력적이고 이렇게 원활하게 학급이 운영되고 졸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수는 좀 어렵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체로 대인관계가 성숙해져서 과거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은 경종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에 이제 설득하고 이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학과로 보면 제가 집단 상담자죠. 학과 전체를 이렇게 돌보면서 섬기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존재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걸 수행해 가는데, 저는 여러분 외로워요. 뭐만 보고 하느냐? 모니터하고 강의만 보고 해요. 대면 수업이면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숙달되고 그 적응되는 것은 우리가 가상 공간이지만 서로 이 지구촌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한국 땅에. 그래서 혼자 원맨쇼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인지하고 혼자만 떠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또 제 임무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건 또 이메일로 또 문자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게 천천히 간다면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왜 참여할까? 어린이집은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죠. 그냥 집단 상담자로서 여러분이 적응해 가시면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심리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 100점짜리 없잖아요. 2%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속상한 일 얼마든지 우리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떤 조직 사회에서 조직 활동에서 또는 집단의 이런 활동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학습하고 경험하고 오겠다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인물을 추천하는 경우 이제 추천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죠. 또 추천할 경우도 있고 성격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다 괜찮은데 꼭 한두 가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에 4박 5일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또 그걸 해결해 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경험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집단 경험을 통해서 또 집단 프로그램의 그 운영 또 관찰 이런 걸 통해서 훈련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이 있죠. 또 이제 친밀한 그 대인관계 형성의 어떤 기법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사람들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별 어떤 이슈가 없어. 새로운 감이 없고 맨날 보던 사람 보는 게 지겨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의 그 어떤 유형에 따라서 참여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그 삶의 역사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다른 그 출신 지역 또 출신 배경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형성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격, 능력, 소질, 적성, 흥미, 관심거리, 신념, 가치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죠. 또 인종, 민족, 또 성지향성 이런 또 어떤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제 서울, 경기도 지역성이 있죠. 어느 정도 지역성이 있습니다. 많이 동화되고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을 없애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지만 아직도 그래도 지역성은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 측면만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개입되면은 그게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또 성장 배경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또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상 이것도 다른 상태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때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이슈들을 드렸는데 이번에 집단 상담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한번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하고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서론을 너무 많이 길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희생양이 된 집단원이 있어요. 물론 마땅히 희생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또 자신처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구성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프로그램의 순서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 희생양이죠.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죄의식 또는 분노, 수치감 이런 그 강한 그 감정들을 표출하는 그 대상으로 이제 집단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죄의식이나 분노나 수치감 등을 그냥 과감하게 여과 없이 쏟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참여한 사람들은 뭐 이런 분이 있어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또 집단원은 이제 다른 집단원의 그 불편한 감정 대신 그 해소하기 위한 이제 피뢰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분노를 받아들여서 피뢰침 없애버리는 거죠. 사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성스러운 만인의 영웅처럼 떠받드는 그 집단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직문화에서는 소 한 마리 잡았다 그 얘기는 그 어떤 문제였죠. 어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리 잡아서 해체해서 먹어버리는 거죠. 소 한 마리 잡고 잔치 벌이듯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성스러운 소는 영웅 또는 떠받들게 되는 집단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본인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은 다른 집단원을 성스러운 대상으로 이상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멋져요. 이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게 공동체 생활에서 눈에 띄는 분들이 가끔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게 교환되는 어떤 장점들도 그 안에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참여하는 분들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해결의 그 어떤 실마리도 같이 찾고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다수가. 그런 일들이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론적인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나씩 살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단원의 그 기능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집단에서 담당하게 되는 집단원의 역할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그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원 행동과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어떤 단서가 되죠. 그래서 집단별로 그러한 그 집단원의 행동과 대인관계 패턴을 발견하고 치유되고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집단과업의 역할, 집단과업. 집단과업군은 집단에 부여된 과업이 있죠. 누구 때문에? 집단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이 수행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하나씩 우리가 열거해 본다면 이제 창안, 공헌자, 정보 모색자, 의견 모색자, 정보 모색자, 의견 제시자, 부연 설명자, 조정자, 방향 제시자, 또 활력소 제공자, 진행 기술자, 기술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12가지의 그 집단원이 12가지의 어떤 특성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그 집단 과업의 역할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안 및 공헌자 그랬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집단의 어떤 문제나 목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어떤 변화된 방법을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경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창안 또는 공헌자라 이렇게 말하죠. 창안자, 공헌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모색자 그랬는데 이것은 필요한 어떤 정보를 구하면서 집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정보와 사실이 옳고 그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묻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집단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정보 모색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들은 그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게 되겠죠.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신들의 역할 행동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모색자. 그 집단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 어떤 제시된 제안이나 대안, 또 관련된 어떤 가치관에 대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이렇게 모색해 보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그 답을 찾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들이 모색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의견 모색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집단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집단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특성들 중에 역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자. 집단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자신의 경험담을 또 일반화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집단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 어떤 집단원의 그 역할 행동에서 집단 안에서 발견되는 이제 그 정보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제시자. 제시된 어떤 제안이나 또 대안, 이것과 관련한 그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피력하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자. 이제 설명하거나 이제 근거를 제시해서 아이디어나 제안이 집단에 의해서 수용되고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연 설명자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단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데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력자가 있습니다. 조정자. 다른 집단원들의 그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제안 이런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집단을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또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역할들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특이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성들이 나타나겠지만 또 특별한 집단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신분이나 연령도 잘 안 밝혀요. 직업도 안 밝혀요. 그리고 자기 실명은 안 써요. 아명을 쓰죠. 그 명찰에 아명을 쓰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역할 수행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방향 제시자, 집단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또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그 집단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확 정신이 바짝 나게끔. 그래서 방향을 잃고 이렇게 표류하는 배처럼 집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면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 또는 비평자. 집단은 이제 집단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은 바로 집단원들의 어떤 역할 행동에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집단의 어떤 성취도를 고려해서 제안하거나 또 어떤 집단의 논의의 그 실용성이나 논리성 또 사실 또는 절차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도 정신 버떡 나게 할 수 있죠. 그 방향 제시자나 평가자, 비평자는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분들의 역할입니다. 또 활력 제공자인데 이것은 집단 분위기를 활성화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분이죠.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행 기술자, 집단을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진행 기술을 통해서 촉진시키는 분을 말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시청각 그 기자재 등을 작동해서 집단 과정을 촉진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집단원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숙지나 개선이나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진행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자, 집단에 이제 그 제안되거나 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집단이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단의 이제 기억장치 역할이죠. 기록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기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죠, 대체로. 근데 그 서기가 역할을 수행을 못하면 다른 분이 서기 역할을 해줘요. 진짜 서기는 서기를 하게 하지만 조언해주죠. 소스도 주고 정보도 주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집단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2교시에서는 이제 집단을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하고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2교시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